금융시장이 실물시장 회복이 안 됐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난 수익을 도대체 쫓아가도 되는가? 이게 정상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올라온 건 정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평소 때 경기 수축, 일반적인 리세션 기간의 흐름을 보면 여기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수축이 시작될 때 미리 주가는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 GDP 관련된 저점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S&P는 돌아서요. 그리고 GDP 저점이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도 고점까지 갑니다.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리세션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사실만으로, 바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거죠. 이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이번에 코로나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빨랐을 뿐인데 그 이유는 시간적으로 빨리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 투자를 정할 때, 그 향후에 투자를 선택할 때 기준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레질리언스 같은 경우는 회복이란 뜻이어서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색깔들이 기간을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기간, 코로나 이후 그 반등이 나왔던 구간, 그 반등 구간인데 지금 최근의 구간으로 보면,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에요. 얘는 메리어트, 호텔 업종. 얘는 ULA 유나이티드 항공. 예,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거 로얄 캐리비언. 이거 그 크루즈 사업하는 거. 이 세 개 사업이 이번 코로나 때 최대 영향을 받은 사업이죠. 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는 얘네들만 반등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얘들도 크게 반등이 나왔던 요 회색 색깔이잖아요. 얘들이 반등이 나왔던 구간은 여기 회색,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예요. 얘들이 반등이 나오고 세게 나왔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얘들이 지금 어때요? 얘들은 빠지고 있죠. 얘들은 오르고 있는데 차별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얘들의 반등은 끝난 거예요.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도 반등이 나왔던 구간은 딱 요 구간이거든요. 항공, 여행, 크루즈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갔던 구간. 그때는 경제 재개가 된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랐지만 지금 다시 나타난 현상 때문에 얘들은 못 오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이게 더 늘어질 수도,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시장이 과열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RSI라는 게 뭐 렐러티브 스트렝스라고 말하는 이 인덱스는 과열을 말해주는 지표예요. 시장이 과열됐는지 아닌지. 자, 보시면 얼마 전까지는 과열 지표가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지금은 여기입니다. 렐러티브 RSI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과열은 아닌 거예요. 과열은 아닌데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뭔가는 계속 많이 올라가는 부담이 있죠. 직전에는 아까 걔네들까지 크루즈, 그 다음에 메리어트 이런 애들 다 올라갈 때는 과열 맞았단 말이에요. 전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지금은 뭔가 하여튼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몇 종목만 오르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막 과열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안 오르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똑같이 RSI가 높았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한국도 차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시장이 과열되면 반드시 열을 식혀요. 그런데 과열 없이 올라가면 저건 꽤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기계 전체가 달궈졌을 때 기계가 서버리는 거는 당연히 오겠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달궈진 건 기계를 서게 하진 않아요. 과열 지표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우리 느낌에는 다 과열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지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는 쟤들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도 위기 때마다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잘 나가던 종목 이거였고 외환위기가 터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금융위기 때 전에 잘 나가던 종목이 이랬고 금융위기 끝나고 차화정이 집중적으로 도약합니다. 지금 잘 나가던 종목이 이랬고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주도주가 이끄는 시장은 이 정도는 갑니다. 현재 똑같은 숫자로 계산해 보면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갈 길이 남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금융위기 끝나고 차화정 시대에 갔던 만큼만 비교해도 아직도 우리 느낌만 과열일 뿐 주도주의 차별성은 얼마든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있어 보여요. 자, 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상회의 하는 회사가 얘네들 다 합친 것만큼 시총이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카카오, 네이버, NC 사상 최고가. 넷플릭스, 알리바바. 자 보시면 마이너스에 아직도 다 얘들은. 나스닥은 이 와중에 연초 대비 18% 올랐어. 나스닥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다 과열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입니다. 국내, 미국, 좀 전에 중국 얘기했는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토픽스 일본입니다. 도쿄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도쿄 시장, 도쿄 거래소 시장 지수예요. 토픽스. 총 직전에 어땠냐면 보시면 최근에 연초 대비 현재 순위로 바로 올라와 버린 거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키엔스라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로보틱스 안에 있는 회사. 자, 주가이 제약, 주카이 제약회사 7위로 당당 올라온 것들. 닌텐도 게임 9위. 순위 바뀐 거 보이시죠? 일본 시장, 캐나다 주식시장. 자, 옛날에는 은행들이 전부 다 위에 있었는데 지금 커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라는 거가 있고 베리골드 금, 그 다음에 BC 커뮤니케이션. 이거 저런 우리가 아는 그런 이거가 더 중요하네요. 쇼피파이. 쇼피파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당당 1등 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나다, 영국 FTSE의 1등 아스트라제네카, 2등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다 헬스케어, 제약사. 제약사가 영국 FTSE 100에서 1등을 한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다 은행 이런 거 HSBC 홀딩스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3, 4, 5도 마찬가지. 토바코, 디아지오 마찬가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리오틴토 뭐냐면 전기차 관련된 광산이에요. 레키 벤키저 마찬가지. 이런 데들이 영국 내에서도 도약. 그 다음에 독일 닥스 지수, 도이치텔레콤, 아디다스, 머크, 제약회사, 커뮤니케이션 섹터 회사가 압도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뭐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추가 설명은 못하고 그냥 단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된 이유를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바꿔놓은 지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속도만 빨리 땡겨서 나타날 뿐 기본적인 성장 배경은 기술이라는 기반에서 움직인다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는 시간을 땡겨서 뚜렷하게 그 변화를 보여줬을 뿐 변화의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고, 기술의 흐름들이 과연 어땠냐라고 보면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짙은 회색 선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처럼 만난 리세션, 위기들이에요. 위기 때마다 기술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성장 속도가 가팔라졌다는 겁니다. 속도를 확 땡겨서 결과가 그 성장을 나타나게 한 게 위기였다는 거죠. 똑같이 코로나 위기도 기술주들을 확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앞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래서 나타났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리세션이 왔더니 급 경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애플 2009년 금융위기를 겪고 급경사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왜? 스마트폰을 금융위기 이후에 더 확산됐어요. 기술을 근간으로 한 기업들은 리세션 때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진 경향을 수십 년간 나타내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60년대를 우리는 전형적인 기술의 시대라고 보는데 이때 나타났던 모습들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 내리기는 기술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술주의 투자는 버블이라고 생각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정당한데 속도만 코로나 때문에 빨라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코로나가 더 유행됐을 때 이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양극화 혹은 집중적인 성장, 집중적인 상승하는 기업들에게도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기술주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독점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말에 이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서 반독점 규제에 관련된 청문회를 합니다. 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좀 잘 말씀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원래는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주가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기존까지는 이랬어요. 반독점 규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2018년도 때부터 유럽으로부터 계속 규제를 받았어요. 유럽의 규제 주범 텍스레이디, 별명이 텍스레이디예요. 네, 이 사람 이렇게 정말 잘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이제 딱 제스처만 봐도 알겠죠. 너 죽을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은 이 여자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예, 누군가가 비꼬듯이 말한 게 텍스레이디예요. 당신네 나라 텍스레이디는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사람 때문에 구글세가 나왔고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제라는 게 있고 이 규제는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게 GDPR이라고 합니다. EU에서 처음 만든 건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 3법이 들어왔어요. 데이터 3법이 들어오면 좋은 일들이 많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갖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규제를 하는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EU가 만든 GDPR이라는 제도를, 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간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규제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규제를 해야 된다는 뜻보다는 규제가 해야 될 건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얘들이 반독점에 의해서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섹터에 속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섹터마다는 독점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존만 해도
6개 섹터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섹터에서는 독점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장담했었어요. 얘들이 반독점 규제를 받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반독점 규제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그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 다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기업들 분할 명령을 받았고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이렇게까지 빠졌었고 AT&T 최근에 결정 났죠. AT&T는 조사 들어가자마자부터 계속 하향길을 걸었어요. 반독점 규제라는 게 간단치 않았는데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대면서 얘들은 독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예일대의 법대 교수 중에 요즘은 리나 칸이라는 인도 분 계세요. 인도 출신이시죠. 예일대생, 예일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마존스 엔티트러스트 독점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과거의 독점 규제로는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은 규제할 수 없다. 다른 논리로 독점 규제해야 된다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사실 얘네들은 독점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조사된 내용들로 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일괄적인 반독점 규제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게 이런 거죠. 얘들을 규제했을 때 혁신이 사라질 수 있다. 혁신이 사라지면 미국의 성장도 멈출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얘들을 분할 명령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8월까지 진행될 시장이고 트럼프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려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는 작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이어서 그 작전을 개시한다고 봤을 때 트럼프가 딜레마가 있어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거나 중국을 깨트려가지고 자기 지지율은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경제가 실제로 어려워지면 결론적으로는 선거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치고 뭔가를 주장해서 지지는 얻어내면서 실제 숫자는 안 나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주가 시장도 떨어뜨리면 안 되고 실제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되냐면 11월 선거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은 상관없어요.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엔 9월 달 중순 정도, 9월 초순부터는 때리기를 들어가야 11월 초까지는 지표가 안 나와요. 지지만 얻어내고 지표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 제가 보는 D-Day는 9월일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달에는 아마도 지금 중국에게 하는 속으로는 정말 때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강한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건 반드시 필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이때 어떻게 견딜 것이냐라고 보면 이번에는 본질적으로 중국, 미국 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반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은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9월 달에는 좀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지금부터 상승한 장들이 그때는 더욱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7월 말에 엔티트러스트 관련된 법안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하면서 빅텍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졌을 때 시장이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지금 시간 다 된다고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얘기했냐. 이 상승의 근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9월에 오는 걸 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안 그러면 두려워서 다 매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고 근거 없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긴 상승에서 내 기왕에 사놨던 주식만 뺏깁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반복됐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상승이 왜 상승이어야 하는지를 여러 번 설명하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팔았다 사자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왜?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많이 휘둘릴 거고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아마
공포심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왜 그런지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시면 이번 향후에 2-3달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혹시 제 말대로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더 투자를 들어간다면 이런 면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요점은 아까 제가 미국의 그 재정 정책, 인프라 정책을 봤을 때 환경,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뉴 이코노미 투자를 5G라든지 이런 투자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한다.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아까 제가 중국 펀드나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좀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같다. 없으실까요?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한 네. 거 하나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알리바바나 KWeb이라는 ETF로 보유 중인데 홍콩으로 편입이 된다면 기존 미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정리해야 유리할까요? 하면서 KWeb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K웹을 운영하는 크랜셰어에게 제가 문서를 보내서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우리 김 대리가 아마 보내서 곧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한 걸로 말씀드릴 건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문적인 운영자들은 절대로 눈 감고 살질 않아요. 이런 얘기가 발표됐을 때 크랜셰어에서 만약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크랜셰어의 K웹이 빠졌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 주식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K웹이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국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K웹만 흔들린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지나간 2주 동안에 승승장구하는 시장에서 K웹은 더 아웃퍼폼했지 언더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겁니다. 전문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이 있다면 돈을 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K웹에서 돈이 빠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수익률도 다른 것보다 낮지가 않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현재 홍콩 시장으로 대신 상장이 되면 K웹에서 반영할 수 있는 주가 수익분 부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대리님께서 확인하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 따로 올라온 거 없으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 오늘 주제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스러운 것들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들고 왔던 것처럼 다음 달에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팩트가 뭔지를 저 나름대로 정해서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질문도 저희 홈페이지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온라인 참석해서도 주시고 또 더 많이 바라는 건 더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예, 저희도 좀 회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 우리 증여 영상 내보냈나요? 네. 내보냈나요? 네, 저희 위대한 유산이라는 증여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전 너무 좋은 뜻이어서요. 제발 주변 분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다른 기업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팩트,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더 빨라져 버렸어요. 주요한 기업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업들이 성장이 너무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100조 예, 평가받고 있는 그런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하는 기업을 빨리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 8월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사주자. 근데 사주는 방법이 여러분이 직접 살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텐센트라고 중국 최고의 기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증여할 때 넣어줬던 기업인데 2012년도에 얘가 지금 텐센트 한 종목을 사주시려면 870만 원 있어야 돼요. 왜? 중국은 한 주씩 살 수 없어요. 어쨌든 한 번 살려면 870이 최저 단가예요. 텐센트 한 주만 사줘도 좋긴 하겠지만, 그것만 사줘도 좋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또 혹은 테슬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어떤 거는 지금 아마존 3,000불 넘었어요. 이런 거 한 주 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5만 원대, 6만 원대 살 수 있는 ETF들을 저희는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ETF 안에 지금 말씀드린 그 유명한 지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기업들을 지금 투자할 수 있게, 올해 7월, 8월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저희 위대한 유산의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말하고 싶어요, 누구한테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온라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소개해 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정말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가 돼 있도록 그거를 정당하게 증여신고하고 할 수 있는 과정을 다 밟아드릴 거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